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국경모입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어, 네, 이 주제를 이제 연구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요. 대구 경북은 그 노동 집약적 산업이 이제 어, 비중이 이제 지역에서 되게 높으면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0년 대비 23년에 이제 외국인 체류자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2배 이상 늘었고요. 또 대구 서구 쪽의 어떤 초등학교는 이제 그 전교생의 지금 90%가 이제 뭐 신입생도 아니고 전교생의 이제 네 90%가 이제 동남아 계통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처럼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들의 어떤 언어적인 부분이나 어떤 체류, 노동 조건은 어, 노동 조건이 과연 지금 한국 지역 사회와 어떤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국어 교육은 실제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게 우선 한국 지역 사회와 대화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는가? 언어는 그리고 이제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지금 그 한국어 그 토픽이라고 하죠. 한국어 이제 기능 시험을 대비하는 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고득점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연 이제 언어 능력의 향상이 곧 실질적인 지역 사회와의 대화의 조건이 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이제 이 연구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론적 이제 배경은 프레일의 이제 대학 교육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프레이르에게 있어 이제 교육은 단순한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고 현실을 함께 해석하는 과정, 즉 어떤 대화적 실천입니다. 이제 프레이르에게서 이제 대화란 감정 표현이나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함께 질문하고 어떤 세계를 해석하는 활동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어떤 세계를 읽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제 프레이르에게서 이제 교육은 학습자가 어떤 말할 수 있는 조건, 즉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이제 타자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그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네, 길러주는 활동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프레이리는 기능 중심, 규범 중심의 교육이 가진 어떤 한계를 지적하면서 학습자가 이제 자신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을 강조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문제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 프레이리가 말한 어떤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위해서 과연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정말 이제 한국어 교육이 이제 한국 지역 사회에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가? 혹은 대려 그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뭐 앞서 뭐 프레이리에 대한 연구라든가 뭐 이주민과 다문화 관련 연구라든가 또 평생교육 연구에서 어, 이 연구들이 뭐 제가 해석하기로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 어떤 언어 능력 형성만으로는 관계 형성이 이제 불가능하고 특히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사회적인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을 이제 계승해서 프레이리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네, 연구 방법은 이제 달성군에 있는 대구 외국인 거주자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중심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어 기능시험, 그러니까 토픽에서 고득점을 위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이분들이 수업하는 걸 이제 주말마다 듣고 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수업 뭐 초, 중, 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랜덤을 통해서 어떤
뭐 한국어 교육이 이분들의 어떤 대화, 그러니까 프레리가 말한 대화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네, 뭐 2주 동안 다녀서 너무 짧게 다녔고요. 문헌 기록 자료로는 뭐 센터 내부에서 이제 뭐 행정적인 문서라 고제, 그다음 배포 자료, 그리고 외국인들 상대로 나가는 이제 행정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했습니다. 네,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니 뭐 실제로 이제 그 고급반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한국말이 능숙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데 이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 너무 그러니까 한국인이 영어 배우듯이 약간 교과서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를 되게 실례지만 한번 여쭤봤는데 그분이 쓰는 한국어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사회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 커뮤니티 공동체 내부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동선이 이제 뭐 공장, 기숙사, 센터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센터에서 배우는 어떤 한국어가 한국 그러니까 토착민들의 지역 사회로 이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본인들만의 사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도 그것을 사용해 볼 사회적 공간이 이제 부재했습니다. 어, 근데 뭐 한국어는 여기서 대화의 언어가 아니라 뭐 어떤 그냥 기능적인 언어로 많이 축소돼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공동체 내부로 수렴됐는데요. 한국어 사용 대부분이 이제 그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와 접촉이 안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에서만 순환이 됐고요. 외부와의 관계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제 그 토착 지역 사회와는 또 별개 본인들의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학습이 외부와의 연결을 이제 확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어떤 고립을 더 강하게 만드는 현상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어가 뭐 진짜 웬만한 고등학생보다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한테 이제 뭐 한국인 서툰 이제 근로자분들이 가서 뭐 이런 또 생활 민원 같은 걸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유대감이 강해져서 뒤로 지역 사회는 잘 못 섞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구조가 이제 고착이 되다 보니까 수업 참여율은 매우 높지만 그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수업 참여율은 높은데 이게 뭐 언어를 배워서 실제로 대화 경험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고 그냥 뭐 이주 노동자의 어떤 지역 사회 사이의 물리적 어떤 사회적 제도가 뭐 본인들끼리 형성이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존재하지만 이제 교육이 대화의 조건을 만드는 역할은 전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맺을 수가 뭐 거의 없었고요. 뭐 어떤 이분들이 근데 또 공무원들이랑은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랑은 친한데 정말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든가 이런 행동에는 많이 제한이 돼 있고 정서적 관계적 뭐 이런 대화로는 이어지지 못해서 어떤 점차 본인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그 공동체와 지역 사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분리돼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과제에서는 녹이지 못했는데 그 대구 성서의 와룡시장 쪽이나 뭐 영남대 뭐 조영동 이쪽에 가도 사실은 뭐 공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과 뭐 유학생 혹은 거기 지역 뭐 한국인들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지금 사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한국어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프레리가 말한 대화가 발생할 수 있는가?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한국어 학습이 이제 언어 기술 습득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어떤 뭐 공간 관계적 어떤 상호 주체성의 장은 전혀 마련하지 못했고요. 언어가 뭐 어떤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내부에서만 소비되는 또 프레리가 말한
그 문제제기식 교육이 아니라 전형 비판한 이제 은행 적응식 교육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적응적으로만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번 짧았지만 이제 이런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이주 노동자들과 어떤 지역 사회, 토착 사회를 통합을 가능하게 어떤 다리로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 체류 관리 중심 구조를 재생산하고 오히려 이들의 고립을 가속화시키면서 더욱더 이들의 고립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언어를 배운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지역 사회와 이주 노동자 사이의 대화는 열리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제일 길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의 한계입니다. 너무 짧았고요. 그 대상도 너무 없었고 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어떤 전체 운영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두뇌가 흡수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들도 많았어요, 되게. 한국어 교육은 아니었지만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분석 대상이 특정 지역과 또 특정 그 제조업 종사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유학생도 상당히 많으시니까 또 이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추적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을 그 기능적인 교육보다는 앞으로 좀 대화 중심적인 교육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어떤 시사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능적 언어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경험, 현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문제제기식의 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 프레리가 말한 그 학습자가 이제 자신의 세계를 배운 한국어로 정말 조직할 수 있는 장을 또 센터에서 이제 그 기능적 언어 교육만 아니라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좀,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